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Pop it like I really should. I'm up on your mind, feeling pretty good. Don't stop it, bitch, you in my way. Thank you so much. Oh wow, okay.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부분인 눈성형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다르길래 눈성형 메이크업이냐고요? 짠! 여러분이 이렇게나 다르답니다. 정말 딴 사람 같죠? 여러분들도 제 채널의 최대 매력이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히 다르다는 점, 그게 최대 매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게 너무 창피했고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 메이크업 영상으로 만나면서 아,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사람이 예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뷰티 유튜버로서 정말 장점이고 축복받은 거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눈성형 메이크업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눈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눈성형 하러 떠나볼까요? 렛츠고!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색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오늘은 눈을 키워주는 방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사용할 아이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법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무펄에 펄감이 없는 음영 섀도우를 눈 전체에 깔아줄 거예요. 사실 베이스 음영을 눈 위에만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 밑으로까지 음영을 좀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눈이 작으니까 눈 밑으로라도 음영을 더 넣어주어서 눈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눈 위로만 확장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눈 크기가 위로만 커지면은 코가 길어 보이고 자칫하면 노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 밑에도 음영을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영을 넣을 때는 내 눈보다 훨씬 길게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눈이 여기까지가 끝인데 여기까지만 음영을 넣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아이라인을 길게 빼줬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음영을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많이 넣었나 이상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이라인도 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그게 훨씬 잘 어울리고 눈이 커 보인답니다. 여러분, 제가 눈 밑에 음영을 왜 도톰하게 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여기 이 보폭이 크죠? 우리는 이게 좁잖아요, 이 보폭이.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도톰하게 음영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영을 더 넣어줄 만큼 이만큼 보폭이 생겼죠? 이렇게 눈이 크신 분들은 사실 음영을 눈 밑에 되게 그윽하게 조금만, 이 정도만 줘요. 그래도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은은하게 티 안 나게 보일락 말락 음영을 넣으면 티도 안 나요.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도톰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성형 메이크업이니까요. 눈 밑으로 확장시켜줄 수도 있지만 눈 위로도 이렇게 넓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서 그러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눈을 너무 위로 많이 확장시켜주면 눈이 위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노안이 돼요. 왜 그러냐면 눈이 위로 커지면 눈끝이 여기가 되고 그러면 코끝이랑 이 길이가 엄청 길어지게 되겠죠. 눈끝과 코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람이 노안이에요. 눈끝이 여기면 코가 이만큼밖에 안 돼 보이는데 눈을 위로 확장시켜주니까 코가 이만큼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위로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확장하는 걸 추천해요. 눈 위로 음영을 줄 때는 섀도우든 라인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쌓아가지 말고요. 아이라인을 빼준 다음에 그 아이라인에서 이렇게 아이홀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눈이 커진 거하고 위로 동그랗게 쌓아가는 음영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죠. 얘는 눈이 길어진다기보단 눈이 그냥 동그래져요. 이렇게 음영 넣지 말고 아이라인을 먼저 내 눈보다 길게 빼준 다음에 그 라인에 맞춰서 뒤에 아이홀만 이렇게 눈 위에 음영을 넣어야 눈이 길어 보인답니다.
이제 1차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1차 아이라인이 뭐냐면 먼저 내 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음영을 먼저 넣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섀도우로 내 눈에 음영을 먼저 넣어버리면 작은 눈에 맞춰서 음영을 넣어버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라인으로 내 눈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재창조된 눈에 섀도우를 바르고 음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1차 아이라인은 막 정교하고 세밀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인 눈 크기만 확장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1차 아이라인은 좀 대충대충 그려도 돼요. 저는 한 이 정도만 1차 아이라인을 그려놨고요. 좀 이따 여기에 리터칭도 해야 되고 더 깔끔하게 선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틀만 대충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각존만 채우지 이 눈동자 안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눈동자 끝나는 부분 있죠?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만 채워주는 거예요. 나머지 쪽도 그려볼게요. 짧고 올라간 눈, 일명 꼬막 눈에는 1차 아이라인을 눈꼬리는 자신의 눈 끝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쭉 빼주다가 여기 눈동자 끝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게 제일 커 보여요. 이렇게 해주면 자신의 눈보다 길어졌죠?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올라간 눈도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짧고 올라간 눈에는 눈꼬리를 빼주다가 꼭 눈동자 끝까지 삼각존을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충 틀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 여기에 브라운 섀도우로 음영감을 좀 더 추가해주고 또 선도 정리해주고 그런 단계를 시작할게요. 저는 눈과 눈썹 사이가 살짝 좁은 편이기 때문에 눈 위로는 좀 얇게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가 좀 살짝 멋인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이 브라운색을 사용해서 조금 더 눈을 깊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살짝 펄감이 있는 쉬머한 브라운이네요. 제가 아까부터 눈 밑 언더 음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언더도 조금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이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 틀 있잖아요. 이 삼각존 틀 아래에다가 살짝씩 음영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이 위에도 줬잖아요. 똑같이 밑에도 이렇게 눈꼬리 부분에도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저는 눈에 브라운으로 더 짙은 음영을 줬을 때 눈 위로도 이렇게 넣어주긴 했지만 여기 삼각존 아이라인 있죠? 그 밑에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에랑 뒤를 이렇게 막아주는 식으로 음영을 주는 거죠. 눈 위에는 이런 짙은 음영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밑에는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밑에도 이렇게 좀 짙게 음영을 넣어주면은 밑트임 효과와 뒤트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도 물론이지만 밑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뭐 눈두덩이에 펄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밝은 섀도우를 추가해서 볼륨감을 준다던가 약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스킬들을 추가해주세요. 저는 살짝 밝은 섀도우로 눈두덩 중앙에 포인트를 주는 정도만 해볼게요. 밝은 색을 이렇게 눈두덩 중앙에만 톡톡톡톡톡 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면 그리고 몽고주름으로 뒤덮인 요 눈 앞머리는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더 진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앞트임 효과죠. 브라운 섀도우를 묻힌 다음에 몽고주름으로 뒤덮인 답답한 앞머리를 이렇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몽고주름이 없이 눈 앞이 환하게 트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눈 모양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눈 감으면 이런 식. 자,
자, 이제 애교살 음영을 넣어줄게요. 좀 눈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애교살이 진짜 필수거든요. 좀 애교살을 자연스럽고 진짜 애교살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짙은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눈 밑이 되게 다크서클처럼 엄청 막 진하게 됐죠. 막 이런 다크서클을 어떻게 커버하냐면 밝고 쉬머한 약간 펄감이 좀 들어있는 섀도우를 그 위에 덧발라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크한 느낌보다는 진짜 애교살에 음영이 크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살짝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도 애교살이 있었지만 이 방법, 짙은 섀도우를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밝은 펄 섀도우, 쉬머한 섀도우를 올리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애교살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눈도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 애교살을 좀 이 뒷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썼던 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해서 뒷부분에 그냥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애교살이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뒷꼬리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끝. 그리고 눈 밑에 넣은 색감을 눈 밑에만 넣어주면 좀 심심하니까 눈 위에도 살짝 넣어줄까요? 이렇게 눈 위에도 좀 얹어주니까 뭔가 더 블링블링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애교살이 왜 중요한지, 눈 밑 볼륨감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눈 끝이고 여기가 코 끝이에요. 얘네를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은 정삼각형이 아니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황금 비율, 좋은 비율, 예쁜 동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이 훨씬 더 정삼각형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애교살이 중요한 겁니다. 코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고 또 좋은 비율의 얼굴이 되고 눈도 밑으로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애교살 만들기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속눈썹은 여기 뒤에만 연장시켜주듯이 붙일 거예요. 속눈썹을 내 눈에 맞춰서 전체 다 붙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그란 눈이 돼요. 하지만 눈 뒤쪽부터 내 눈을 벗어난 곳까지 길게 이어 붙여주면 길고 시원하게 잘 빠진 눈이 됩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 속눈썹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약간 속눈썹 사이사이가 너무 좁지 않고 살짝 벌려져 있죠. 그런 속눈썹이 눈꼬리를 연장해줄 때 제일 예뻐 보여요. 사실 저번 속눈썹 하울 때 소개시켜드렸던 그 33호 속눈썹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데, 그게 그 하울 영상을 찍고 나서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이 구입하셨나봐요. 계속 품절이어서 지금 저도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에뛰드하우스 마이 뷰티툴 속눈썹 롱래쉬 1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속눈썹을 붙이는 범위는 여기 눈끝부터 내 눈을 넘어서까지, 지금 제 눈을 넘어서까지 붙였어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한쪽만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속눈썹을 내 눈보다 길게 연장시켜서 붙여주면 좋은 점이, 우선 살짝 눈을 내리 깔았을 때 굉장히 눈이 길어 보여요. 여기가 안 붙인 쪽, 여기가 붙인 쪽인데 붙인 쪽에 눈이 진짜 훨씬 길고 잘 빠져 보이죠.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카페든 어디든 갔을 때 빛은 우리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 이 뒤로 붙여져 있는 속눈썹이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면서 그림자를 만들고 우리의 눈이 짧다는 거를, 작다는 거를 가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메이크업 영상을 찍느라 조명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음영이 지지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빛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이 그림자가 우리 이 작은 눈을 정말 가려주고 정말 최고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성형 메이크업 방법 중에 제일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속눈썹을 뒤에만 붙여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속눈썹을 내 눈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붙이면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커져요. 근데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붙이지 않고 뒤에만 이렇게 붙여주면 눈이 동그랗게 커지지 않고 옆으로 시원하게 길어지면서 커졌죠. 그래서 속눈썹을 뒤에만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스카라 픽서를 먼저 해준 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마스카라 해줄 건데 이렇게 끝까지 마스카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언더 속눈썹이 내 눈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좁게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올라간 눈꼬리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까지만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제 점막을 칠해봐야 하는데요. 언더 점막은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중간까지는 브라운 라인으로 그려주고 눈동자 끝나는 부분부터 눈 끝머리까지는 살구색 아이라이너로 칠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채워주면 눈 뒤는 튀어 보이고 눈동자는 또렷해 보이는 제일 이상적인 그런 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언니 여기 점막 하얗게 칠하는 거 티나요?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티가 나긴 티가 나요. 그런데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눈도 커 보이거든요.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살구색 라이너로 채운 부분이고 여기가 안 한 부분인데 확실히 이쪽 눈이 더 시원해 보이고 뒤가 트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우리 같은 눈에는 생명수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끝나는 부분부터 여기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살구색으로 채워줬고 이제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여기는 브라운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2차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처음에 그렸던 1차 아이라인은 그냥 눈을 재창조하듯이 틀만 대충 잡아줬었잖아요. 이제 이 2차 아이라인에서 좀 더 세심하고 깔끔하게 선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1차 아이라인에서는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하고 2차 아이라인에서는 블랙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히트다 히트! 블랙 라인으로 차마 채우지 못했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 사이에 빈 공간이나 매끄럽지 못한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채워주면 뒤트임의 효과가 더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가 2차 아이라인을 해준 쪽, 여기가 안 해준 쪽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죠? 이제 정말 다 완성이 된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약간의 세심한 수정을 해볼까요? 속눈썹 풀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에 블랙 펜 아이라이너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눈썹 뼈 있죠? 여기 밑을 좀 더 하이라이터를 줘서 입체적인 얼굴로 만들어 볼게요. 속눈썹 풀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은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로 가려주면 정말 잘 가려져요. 눈썹 뼈도 좀 밝게 밝혀줄게요. 그리고 이런 피부색에 가까운 밝은 섀도우가 있다면 이 언더 라인 있죠? 여기 정리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좀 음영이 부족하다, 볼륨감이 부족하다, 좀 아쉽다 하는 부분에 리터칭을 해줄게요.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여기 언더 삼각존 있죠? 여기를 더 강조해보려고 해요. 눈 앞머리를 조금 밝혀볼게요. 약간 눈 앞머리에 살짝 블링블링 밝게 포인트를 주면 예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눈성형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처음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눈이 훨씬 커졌죠? 저는 이제 쉐이딩, 하이라이팅, 블러셔, 립을 마무리해서 정말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렇게 나머지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옷과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요. 영상 처음에 제 모습 기억나세요? 정말 딴 사람이 됐죠? 솔직히 성형 메이크업이 진짜 일반 메이크업보다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성형 메이크업 꼭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작은 눈, 짧은 눈, 꼬막 눈, 저처럼 그런 눈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